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그제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후보 부산에서 한 발언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 잘했다는 그런 말이었고, 본인은 취지가 왜곡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 사과는 안 했지만 여야 가리지 않고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 쏟아지고 있고요. 5.18 관련 단체들도 성명서 통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의 이기봉 사무처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본인은 이제 시스템 정치를 하자, 잘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정치를 하자, 그게 전두환 때 잘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였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게 망언 중에 망언이라고 봅니다. 네. 전두환이 뭐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찬양한 거지 않습니까? 네. 또 어제는 해명한답시고 전두환도 벤치마킹 하겠다 이렇게 나서서 저희들 뭐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과는 정반대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다음에 해명 중에서 좀 더 이상했던 게, 기자들이 이제 광주를 찾아 사과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게 무슨 제가 그걸 가지고 호남인들을 화를 내게 하려고 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러면서, 이게 마치 그 전두환 정권의 독재 정권의 문제가 호남인들의 문제인 것처럼, 피해자 그리고 어떤 가서 호남인들 잘 달래면 뭐 또 해결되는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저도 뭐 그런 발언 보면서, 예. 이분이 이 5.18과 그다음에 그 전두환 군사 정권을 호남의 문제로만 이렇게 압축해서 그렇게 축소해서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좀 했습니다. 예. 이런 문제는 지금 뭐 호남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1980년대 당시를 살았던 그런 모든 국민들, 그리고 또 그런 군사 정권의 피해를 8, 90년대가 쭉 우리가 안고 왔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인데, 마치 호남의 문제로만, 그리고 자기가 가서 달래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본다는 데에서도 이런 천박한 역사 인식이 이렇게 뭐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난 사실 1980년 이후에 이게 반복됐던 게, 처음에는 역사를 부정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역사를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도 망언이 계속되고 나서는 가서 사과하고 무릎 꿇고 약간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망언이 계속되고, 그러면서 호남 사람들에게만 어떻게 하면 뭐가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지금 한 20년 30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희들도 이제 기억을 되돌려 보면 한 2년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망언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한교안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해서 안 된다고 강력히 항의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김종인 대표가 내려와서 또 무릎으로 뭐 사과하고, 또 윤석열 뭔가요? 후보? 예. 여보세요? 예. 전화가 잠깐 끊겼나요? 예. 5.18 기념재단의 이기봉 사무처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전화 끊긴 것 같습니다. 다시 연결해 주시고요. 예.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이제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말 실수라고 보기에는 역사인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단순한 말 실수라고는 보지 않고요. 이게 자주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걸 자기 발언을
또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국민들을 더욱더 어떤 분노하게 하고 있고 또 특히 뭐 실망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 5.18 관련 단체들은 이 발언에 관해서 국민의힘 차원의 재발 방지 방안을 촉구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들은 그 2년 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제 공당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인식과 정반대되는 상황이라 하면 나서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납득할 만한 그런 상식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좀 나서지 않고 있어요. 개인의 그런 발언 정도로 이렇게 치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그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힘 뭐가 다른가? 이런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이 이제 부정하고 싶었던 과거는 사실은 쭉 따라 올라가면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민주정의당이란 말이죠. 민주정의당은 이제 전두환 씨가 만든 정당이고 그게 이제 민주와 정의라는 이름에 먹칠을 한 정당인데 독재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니다. 우리는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를 계속 뭐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뭐 있을 때부터 그거는 아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그런 후보들이 이제는 없다 우리 당에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최근에까지도 했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버려서 그러니까 그간 해왔던 그 약속이나 또 사과나 참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정성이 없이 어떤 당시 그 당시만 좀 잠깐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쇼가 아니었나 이렇게 저희들은 또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예. 오히려 지금 뭐 노력하시는 분들은 뭐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국회의원들의 발언이나 후보의 발언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또 어떤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2주간 격리를 하잖아요. 예. 예, 그렇듯이 망발을 한 사람들은 최소 한 2주 정도는 격리를 시켜서 일체 언론 보도를 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피해자들 입장뿐만이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제 기억에 이제 1980년대면 그리고 80년대, 90년대까지도 노태우 정부 때까지도 지하철에서 올라오면 전경들이 쭉 서 있고 전경들이 그 뭔가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보여달라고 하면 그 부신 검문이 아주 그냥 일반적이었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뭐 눈을 부라리거나 하면은 바로 두들겨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두들겨 맞고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뭐 이 학생들은 뭐 성추행 비슷한 것도 공공연하게 당했었고. 근데 그때 상황을 지금 시스템 정치가 잘 됐던 상황으로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은 그 5.18이나 쿠데타라든가 이런 게 그때 한 번만 딱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 예, 7년, 10년 아니면 뭐 더 길게는 노태우 정부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마치 일회적인 사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아주 단순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맡겠다고 나오신 분이 맞나. 오히려 더 이런 문제라 하더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더 크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엄청난 일을 아주 사소하게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라고 말하기도 힘들고요. 후보 개인들의 사견에 따라서 당이 입장을 내기 어렵다. 이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인데 그 이후에 이게 근데 이제 지지율은 또 굉장히 높단 말이죠. 윤석열 후보에 대한. 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국민의 기대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이게 이제 단순한 말실수나 뭐 개인의 문제라고 이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역사 인식이고 또 국가관이 담겨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더 뭐 너무 늦지 않게 지금이라도 이런 게 드러나서 좀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
국민들이 이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5.18 기념재단의 이기봉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1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